자, 죽비를 치십시오. 예. 자, 오늘 10페이지 보면 제3장 사랑과 연민의 오색차 명상이란 부분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여기 차 명상 지도자 과정에 요 나와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과 연민의 오색차 명상은 지도자 과정이 들어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 만일에 이 원고가 없으면 요 원고를 보십니다. 차 명상 지도자 과정 새로 교재 나왔거든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네, 다시 말씀해 주시죠. 네, 다시 말씀해 주시죠. 여기에 사랑과 연민의 오색차 명상은 요 지도자 과정에 요 책 안에 있다고. 몰랐죠? 요 보면은 제3장이요? 예, 여기. 사랑과 연민의 오색차. 그래서 이제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원고가 없으면 요걸 보시면 된다 이 말이. 그리고 이제 오색차 명상 요 끝나면 이 책 갖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요 책에 있는 태교 명상은 좀 완전한 원고가 아니고 요 책의 지도자 과정인 게 그 완전한 원고입니다. 지금 배부할까요? 말 나온 김에 배부할까요? 예, 배부하세요. 그러면은 이왕 요거 보지 말고요. 예, 이 책으로 하죠. 예, 요거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80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 이제 사랑과 연민의 오색차 명상하고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하는가 하면은 그 자비다선 제2장 15페이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80페이지 보십시오. 제4장 사랑과 연민의 오색차 명상. 심리 상태에 따른 오색차 명상입니다. 이 오색차 명상의 특징이 뭐냐 이러면은 맞춤형 오색차 명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읽어볼게요. 심리 상태에 따른 오색차 명상. 맑고 투명 오색 빛깔 중에 자존심 상하는 것이라면 황금색 차, 분노나 증오심에 자기 마음의 상처가 생겼다면 흰색 차, 탐욕과 관련된 색은 붉은색이다. 그죠? 하지만 탐욕에 자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홍차, 시질투로 자기 마음의 상처받았다면 녹색 차, 상처받은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다면 파란색 차를 마시면 된다.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여 무지스러운 행위를 했다면 역시 공성의 파란색 차가 좋다. 즉 자기를 비롯하여 초대하신 분들의 성향에 맞게끔 이렇게 스스로 색깔을 선택하여 공양을 올리면 된다. 초대한 상대에 따라 저절로 색깔이 선택되기도 한다. 예, 여기 이제 간단하게 요리되어 있지만은 여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색깔은 맑고 투명한 색깔이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차를 우리가 감로차 마시기 할 때 차를 이렇게 마시는데 예를 들어 녹차를 마시는데 색향미의 녹차가 이게 목으로 쭉 흘러 들어가는데 시냇물로 흘러 들어가는데 밟지 못하고 좀 탁하다. 이러면 그건 뭐가 묻어 있는가만 탐욕에는 감정, 탐욕에는 심리와 관련되는 색깔이에요. 그때는 그런 색깔이 딱 있으면은 얼른 뭘로 봐? 아주 맑고 투명하게
탁 바꾸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탐욕이라는 이 감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 무의식적으로는 자기가 자신도 모르게 탐욕심이 있으면은 그런 색깔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온다. 근데 차를 탁 마시는데 희한하게도 요 내려가면 그만 정발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목을 쑥 내려가면 정발. 내려가면 정발해버리는 사람은 분노심이 있는 거예요. 화가 이렇게 가슴에도 목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차를 마셔도 차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녹차 중에서도 시원한 녹차로 상상하고 맑고 투명하면서 시원한 녹차로 상상해서 시냇물 흐르듯이 하고 상상해야 돼요. 색깔이 증발한다. 예? 그 연기처럼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그거 똑같은 겁니다. 연기처럼 뭐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정발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불의 요소다. 정발하는 거는. 분노는 불의 요소거든요. 그럼 불을 꺼주는 게 뭘까? 물이잖아요. 또 다른 거는 차가운 것. 그러죠? 그래서 이제 차갑게 해가지고 이게 시원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상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 색깔이 보니까 조금 이 검은색 이렇게 뭐랄까 어둡다 색깔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지하고 관련된 색이에요. 그러면 맑고 투명하게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마시면 된다. 근데 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걸 설명할게요. 색채는 심리입니다. 자기 심리를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해요. 심리와 감정을 표현한다. 색채는. 그러면은 이 색채는 어두우면 어둡고 또 뭐 칙칙하다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안 좋은 거거든요. 자기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밝게 또는 맑게 투명하게 바꾸시 색깔 바꿔야 되고, 그러면은 이 색채라고 하는 게 알고 보니까 심리와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차 물이잖아요. 차색이잖아요. 차색.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차 물색입니다. 물. 차 물색이거든요. 물은요 마음에 비유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물은. 그래서 이 물이 마음이 비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하면 정말 그렇구나 하는 알 수가 있는데, 대성기신론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없다. 외부 영향을 받으면 외부 영향을 받으면은 물이 움직이는 성질이 나타난다는 거지. 물 자체는 움직이는 게 없어요. 바람이 막 불면은 바람에 의해 파도가 막 치잖아요. 파도가 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외부 영향을 받는다 이러는데 사람도 똑같아요. 누가 비난하고 이러면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파도가 일어난다 그러죠.
그 마음 자체는 움직이는 성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바닷물과 파도는 어때요? 같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막 분노에 의해 마음의 파도가 일어나든 내 마음과 마음의 파도는 같은 마음이에요. 그 같은 마음 중에서도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파도를 치든 바닷물이든 이 두 가지 같은 물인데 물에 젖는 성질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난을 받다가 막 화가 나가면 막 마음이 막 그냥 파도치도 올라오든 내 마음이든 이 마음은 문제 하나 더 문제 하나 제 계단 말고 여기 2층으로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이 파도를 치는 마음이든 내 마음이든 같은 마음이고 마음의 특성 중에서 아는 마음은 바뀌질 않아요. 화가 나도 아는 마음은 안 바뀌고 잔잔한 마음도 아는 마음이에요. 안다 하는 건 마음의 특성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차를 마실 때 색채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이게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마셔가지고 차물이 몸에 이렇게 싹 스며드는 연상을 하잖아요. 그러나 물이라 하는 것은 다 수용하는 거예요. 다 수용하듯이 마음도 마음이라 하는 것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모든 존재가 이 알미라 하는 마음의 특성에서 상호 의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 하는 이 알미라 하는 것을 일체 모든 현상들이 이 마음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보이고 들리는 이거 전부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는 알고 보니까 내 마음에 투영돼서 나타난 세계예요. 왜 이미지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만약 이미지 아니고 사물이 실제 존재하는 거라면 바뀌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변해요. 전부 다. 변하기 때문에 따로 실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하면은 이 사물이라고 하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전부 다 물리학에서 얘기한 대로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는 세계예요. 그러면 모양과 색깔, 냄새, 소리로 나타나는 건 뭐냐 하면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차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상으로 차물을 마시는데 이 물은 마음의 비유일 뿐만 아니라 차물, 상상을 마시는 차물도 알고 보면은 자기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결과는 마음의 문제로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색채라 하는 것은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은 처음부터 수용해서 받아들이듯이 이 물의 특성은 사랑, 연민, 관용, 용서 같은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얘가 심리적으로. 그러면 차물을 내가 상상한 몸을 흡수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 사랑, 연민, 관용, 용서 같은 심리를 일으킨다고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색채를 맑고 밝게 하는 것은 마음을 아주 밝게,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색차 명상을 하면서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초대를 하잖아요. 이게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 초대가 내가 용서를 해주고, 내가 용서를 해준다 이거죠.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빌어준다 이거죠. 그럼 이런 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마음이 너와 나의 관계를 전부 다 소통시키죠. 그런 거죠. 알미라 하는 것은 상호 의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 옛날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 제가 송강 살 때 학인 스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스님이 이 강의를 들으니까, 예, 저 의문 나와서 전화했습니다. 연기가 뭡니까? 연기는 요즘 말은 상호 의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나한테 전화하고 내가 스님 전화 받는 것, 이것이 상호 의존하고 이것이 연기다 이랬더니 두 번째 질문을 하겠다. 스님은 상호 의존을 마음이라 하는데 상호 의존은 어떻게 마음입니까? 스님이 나를 알고 내가 스님을 아니까 이 알매에 의해서 상호 의존이 드러나지 않느냐. 그래서 안다 하는 건 마음이기 때문에 바로 마음이 연기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모든 존재는 마음에 벗어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모습들이 상호 의존의 모습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차물이라는 차물색이라 하는 것을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심리를 바꾸는 것이 바로 이 사랑과 연민의 오색자 명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면은 분명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죠? 예. 자, 물이라 하는 건 마음이 비유하는 거고는 색은 감정과 심리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오색자 명상의 심리에 따른 초대 손님과 오색자 순서를 보죠. 첫 번째, 자기를 초대한다. 두 번째는 자기와 관련된 손님을 초대한다. 세 번째, 자기와 손님을 함께 초대한다. 자, 여기에서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세 번째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초대하는 손님에게 상처를 주고 초대하는 손님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두 사람을 같이 초대하는 거죠. 내가 제3자 입장에 초대하는 입장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쉽게 이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그 외에 불특정 손님을 초대한다. 초대 손님이 심리에 따라 황식자, 백차, 홍차, 녹차, 청차 순서를 정한다. 황차 명상은 의식을 배꼽에 둔다. 백차 명상은 심장 부근이 가슴에 두거나 발끝, 손끝, 정수리에 의식을 동시에 두고 명상한다. 홍차는 목에 의식을 두고 명상한다. 녹차는 배에 두고 명상을 하거나 미간에 의식을 두고 명상한다. 청차는 정수리에 의식을 두고 명상한다.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차크라죠. 예. 차크라는 바로 심리와 감정이 적집되어 있는 거죠. 적집되어 있다 하는 건 사이에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크라에다가 명상을 두고 하는 거죠. 색깔은 뭡니까? 380에서 아마 720 정도의 나노미터의 파장을 갖고 있습니다. 색채 자체가. 그러면 색채에다 여기에 차크라에다가 색채를 이 차색을 떠올려서 명상을 한다. 의식을 두고 그 의식을 두고 하면 어떻습니까? 차색이 그 갖고 있는 파장에 의해서 이 차크라에 영향을 주는 거죠. 영향을 줘서 그 심리를 사이에 있던 심리와 감정을 풀어내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비 오색차 실습 상상만으로 참 명상을 해도 된다 이죠. 자, 주피 3번 치고 자정을 한번 치고 시작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에 힘을 빼고 척추를 고쳐 세운다. 그리고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둔다. 근데 이제 만일 이게 전문가라 그러면은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 호흡을 두고 코끝에 이제 시선을 두고 호흡을 봐야 돼요. 예. 호흡 적어도 몇 차례? 예. 5차례 내지 10차례 정도를 보는 게 좋아요.
그건 왜 호흡을 보느냐 하면은 만일 전문가라면 탁 앉으면 의식을 코에 딱 드는 순간 호흡이 보여요. 전문가 수준에 왔을 때는 호흡이 마치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사물 보듯이 보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내가 아직 초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제 수행 좀 돼 가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코의 호흡을 딱 의식 호흡이 코의 끝에 딱 드는 순간 호흡이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곳곳이 이 호흡을 잠시 둘 때 어떤 이 호흡을 내가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거는 자기 수행 수준을 얘기해 준다. 이래 보면 돼요. 행다의 차 일체 도구 일체를 갖춘다. 자, 그러고는 차를 두 번 음미하여 차의 색형미를 기억하고 찻잔을 내려놓는다. 왜 두 번 음미를 하느냐? 한 번보다 두 번 마시는 게 기억하기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에는 딱 한 번만 마시 끝내죠. 그럼 총 몇 번 마시느냐? 차는 세 번 마십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그 중간에 뭐냐면 차를 마신 걸 근거로 해서 상상을 명상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현일교사님 잠 좀 주무셨어요? 예? 잠을 어쨌든 6시간 이상 자야 돼요. 일찍 자더라도 항상 시간 타이머를 맞춰가지고 그 시간에는 4시간 돼도 눈을 뜨지 말고 눈 감고 있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시간을 늘려야 돼요. 습관이에요. 그럼 눈을 감고 있어도 피로가 풀려요. 의식이 깨어나가더라도 눈을 계속 감고 따르릉 소리 나면 그때 깨는 거죠. 시간을 나는 이유를 보면 6시간 잔다. 그게 좀 되면 이제 6시 30분 느리고 최대한 7시간 자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잠이 적으면 기억력이 감퇴돼요. 그리고 건망증에 치매에 올 가능성도 있고 심혈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얘기하죠. 너무 위험해서 그래요. 앉아서 탁 이런 팽통다 하는 거는 잠을 적게 자서 그래요. 아무리 공부해도 기억이 안 되는 이유가 잠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잠이 적으면은 수명도 짧아지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젊을 때하고 달라요. 잠들서 갔다 와서 좀 빨리 잤거든요. 네. 6시간 채우려고 4시 반에 일어나니까 10시 반에 잤는데 3시 반에 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눈 감고 타이머를 갖다가 그때 맞추면 안 돼. 6시간에 딱 6시에 잠을 자는 맞추고 안 그러면 6시 반에 맞추면 딱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적게 자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건 아주 위험하다. 뿐만 아니라 수행 안 돼요. 수행은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상상수에 참 명상한다 부분 봅니다. 눈을 감고 상상의 다시를 꾸민다. 오색의 부정적인 심리에 맞는 초대 손님을 맞이한다. 초대 손님의 얼굴이 화가 났는지 찡그려 있는지 윤곽이 없는지 살핀다. 행달을 한다. 초대 손님에게 찻잔에 차를 따른다. 자존심 상한 심리가 있다면 황차를 초대 손님과 함께 마신다. 황차의 색향이 목으로 흘러 들어갈 때 신음을 흐르듯 연상을 한다. 그리고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몸에 흡수됨을 연상한다. 연상이라는 말 잘 안 되면 그냥 상상이라는 말을 고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연상하는 게 2개잖아요. 하나로 합쳐도 됩니다. 시냇물을 흐르면서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 딱 하나로 그냥 상상해도 됩니다. 그래 시냇물 흐르면서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이렇게 상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종 치는 거는 시간 재는 거죠. 의식을 배꼽에 두고 황차의 색향미가 온몸 스며들기를 한다. 왜냐하면은 배꼽이 황색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종을 친다. 그래 이게 한 번 할 때 종을 두 번 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최장 40초 내지 50초가 된다고 한다면 한 4, 50초 동안 맹상하는 거죠. 두 개를 합하면은 적어도 1분 40초는 될 거예요. 아니 1분 30초는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 5개 차를 계속 마신다면은 시간 좀 더 걸리겠죠. 그리고 이게 완전히 익혀두면은 이 책 보지 말고 그냥 혼자서 상상을 계속 차를 마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대 손님에게 이제 그걸 하는 거, 축원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찻잔을 내려놓고 초대 손님 얼굴을 살핀다. 초대 손님에게 축원을 해준다. 여기에 이제 그 초대 손님 얼굴을 보는 게 두 번 보죠, 그죠? 자,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이 차를 인연으로 자존심에 상처받으면 나에게 자아가 있다는 견해에서 상처받음을 알아차립니다. 도리어 상처받으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서 무아의 이치를 깨우쳐줍니다. 존심 상하게 한 초대 손님도 무아를 모르는 번뇌에 의한 것임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무아의 아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데, 만일 멘트를 하면은 마음속으로 상대를 따라하게 해야 돼요. 그래, 여기 자존심은 자아가 있다는 견해에서 상처를 받아요. 제가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미국에 총기 사건을 내는 사람은 흑인이 아니고 백인이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미국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자존감이 훨 낮은 상태라면 화가 나가지고 총기를 두고 사고를 칠 건데, 오히려 백인들이 총기를 두고 사람을 죽이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니까 결론은 이런 이야기예요. 자존감이 낮아버리면은 남에게 화풀이를 안 한대요. 내가 별 볼일 없었어 그래. 그는 자기 자신에게 화풀이를 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백인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자존감이 높은데 그 자존감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 해버려요. 총을 막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도 문제가 되고 자존감이 낮아도 문제가 돼요. 그럼 자존감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자아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자존심 상처받으면 자아가 있다는 견해에서 상처를 받으면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상대도 역시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 상처 내 받는 걸 통해서 정말 자아가 있다면 상처를 받아야지 말아야 되는데 자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도리어 상처받으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서 무아의 이치를 깨우쳐 줍니다. 내 상처받는 게 내 자아가 없는 거구나 하고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서도 나락하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무아를 갖다가 무아의 아라고 하면 됩니다. 아는 아지만 실제로는 자아가 없다. 그래서 이 무아의 이치를 깨우쳐 주는데 이걸 갖다가 무아의 아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존심 상하게 한 초대 손님도 무아를 모르는 번뇌에 의한 것임을 이해합니다. 이 손님 나에게 이게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도 알고 보면은 무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당신이 무아의 아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락하는 것은 내용이 무아다. 이렇게. 그 무아의 아락하는 말은 불승론에서 나오는 얘기, 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에 축을 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종을 한번 치는 거는 요걸 내용을 축을 해주라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뜨고 눈앞에 차를 음미하고 뭔가 마음의 현상을 지켜본다. 만약 여기서 한 번 더 하려 그러면은 눈을 뜨기 전에 상상으로 차를 또 마셔도 됩니다. 상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같이 차를 마시는 거죠. 초대 손님하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럼 왜냐하면은 이렇게 두 번 명상을 하지만, 이게 죽음까지 하면은 세 가지가 되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훨씬 명상이 잘 될 수가 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걸 같이 한번 명상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를 하십시오. 찻잔에 오늘 이제 그 참명상이었나 한국명상기술협회 회의가 있었어요. 그 내년에 그 이제 아마 상반기 포럼을 한번 열면서 이제 부수를 만들어 가지고 각각 체험의 장소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는다고 하네요. 그 이제 지금 회의 중인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원래 12월 달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명상에 대한 세미나를 해나 그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분이 나왔었어. 할 건 세 분 스님이고 한 분 제가자가 나서서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용타 스님의 동사선 명상을 한번 자 강의라면 그렇고 이제 명상 포럼 때 하듯이 주제 발표를 한번 할 것 같고 해거 스님의 청소년 명상에 대해서도 한번 주제 발표를 하실 것 같고 이제 두 분 이제 선배 스님이 이제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스님이 이제 수월 스님이 또 수월 스님의 또 명상을 또 뭐 한다고 주제 발표 하나 할 거고 그럼 제가 자는 교수님이 또 한번 하실 것 같고 12월 달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꾸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명상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명상에 대한 이제 이해도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내년에 또 상반기에 또 포럼을 한번 열고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장을 또 만들면 다양한 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한번 하죠.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자, 내쉽니다. 어깨 힘을 쭉 빼고 척추는 곧게 세우고 자, 시선을 곳곳이 둡니다. 자, 이제 눈앞에 찻잔을 한번 보고요. 예. 백자에다가 좀 크고 차물이 투명하죠. 연꽃이 이제 밑에 그려져 있으니까요. 자, 잡습니다. 두 손을 잡고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자, 색향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한 모금 다시 마시고. 자, 내려놓습니다. 자, 눈을 감고 다시를 떠올려 봅니다. 자, 내 앞에 차상이 놓여 있고, 자, 거기에 있는지 다관과 명상 찻잔 쭉 놓여 있습니다. 창문 햇빛이 들어와서 방 안이 환하게 밝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복을 깔고, 자, 이제 초대를 합니다. 뭐, 하루 전이라든지 며칠 전에 누가 나에게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 초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도 그 사람에게 감정이 상했다면 자기를 또 초대합니다. 자, 두 사람을 같이 한번 초대해 보기를 하죠. 자, 다시 입구에서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서로 이제 마주 인사하고 자리에 앉기를 권유를 하고 자리를 앉습니다. 제일 먼저 얼굴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환한 얼굴이 또는 윤곽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살펴보고, 자, 다관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넣고,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닫고, 자, 이제 상대의 찻잔에 차를 따라줍니다. 사실같이 생생하게 하는 게 좋겠죠. 자, 자기 찻잔 따르고요. 자, 다 따랐으면은 같이 이제 차를 마시기 합니다. 두 분에게 차 마시를 권유를 하고, 먼저 찻잔을 넣고, 자, 색향미를 마십니다. 자, 마시면서 차물이 목을 통과해서 쭉 흘러 들어갑니다. 예. 아주 녹색빛을, 아니, 백차를 마신다고 상상하시면 좋겠네요. 백차의 색향미가 목을 통과해서 쭉 흘러 들어가는 걸 상상하십시오. 예. 자, 그리고 이제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도 상상합니다. 자, 이제 상상 속에서 의식을 가슴에 둡니다. 그래, 만일에 가슴 두기가 힘들면은 손끝, 발끝, 머리끝에 동시에 둬도 됩니다. 그리고 계속 차를 마십니다. 신임을 흐르면서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이제 상상을 하십시오. 자, 이제 상상 속에 찻잔을 내려놓고, 자, 감정이 상해서 화가 난 두 사람 얼굴을 다시 한번 봅니다. 화가 풀렸는지, 얼굴에 변화가 있는지, 자,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축원을 해 주십시오. 자, 마음속으로 따라해 봅니다. 이 백차를 인연으로 분노가 일어나면 상대를 대하는 연민이 부족한 것임을 알아차립니다. 자, 마음속으로 따라 하십시오. 분노가 일어나면 상대를 대하는 연민이 부족한 것을 알아차립니다.
상처받음은 원망하는 생각에서 오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도리어 무념의 이치를 깨우쳐 줍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초대 손님도 무념을 모르는 번뇌에 의한 것임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연민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원을 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원을 냈으면 다시 상상수의 찻잔을 들고 다시 차를 마십니다. 세 살은 백차를 두고 백차의 색향며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갑니다. 시냇물 흐르듯이 흐르면서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스며드는 것을 상상합니다. 자, 상상소의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찻잔을 잡고 차를 마십니다. 색향미를 보고 자, 한번 마십니다. 자, 그리고 찬물이 쭉 흘러내람을 지켜보십시오. 자, 이제 요번에 백차를 갖고 한번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좀 더 잘 하려 그러면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초대 손님들, 얼굴을 보는 거죠. 자, 요건 이제 제가 빠졌지만 다음에 할 때 이렇게 해도 된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백차라는 거는 이제 이 화난 걸 대상으로 했는데 존심 상할 때 다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82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왜 무념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이 분노가 일어나면 이제 상처받으면 원망하는 생각에서 오는 것이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무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상이 원래 화낼 대상이 없음을 알면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말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화낼 대상이 없다, 그죠? 화낼 대상이 없음을 깨우쳐줍니다. 화낼 대상이 없음은 없는 이치, 이치를 깨우쳐줍니다. 이렇게 이제 바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왜 화낼 대상이 없음을 깨우쳐 주는가 하면은, 내가 화를 낸다면은요, 화낸다 하는 거는 이 자성이 없어서 그런 거죠. 화를 낸다는 자체가 화의 주체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죠.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왜 화의 주체가 없느냐 이죠. 화의 주체가 있다면 어디 될까? 그 화가 풀리지 않고 계속 지속이 돼야 돼요. 말하자면. 근데 이거는 사람은 화내는 게 지속성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님 차 넘기는 거 이렇게 지켜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아의 알을 알게 하기. 그것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 흐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건 그게 없구나. 물이 흘러가듯이 실체가 없는 거구나. 주체가 없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그런 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중에 여기 그냥 무념이치를 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걸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념이치를 얘기를 하면 어렵잖아. 그래서 이걸 이제 쉬운 말로 바꾸겠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홍차를 인연으로 하는 부분 보십시오. 탐욕이 일어나면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아차립니다. 상처받으면 욕심 부리는 감정에서 오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도리어 베푸는 사랑의 기쁨을 깨우쳐 줍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욕심 부리는 감정에서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반대로 베푸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베푸는 것은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탐욕을 일으키는 초대 손님도 베품의 기쁨을 모르는 번뇌에 의한 것임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명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홍차 마시는 걸 한번 해보죠. 이게 앞에 빼먹었는데, 거기에 황차 마시는 것도 한번 해줘. 한 번쯤 해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겠죠? 자, 다시 이제 명상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 빼고 척추는 곧게 세우고 자, 시선은 곳곳이 둡니다. 자, 눈앞에 찻잔을 보고 차를 들고 색향미를 마십니다. 자, 한 모금 더 마시고요. 내려놓습니다. 눈을 감고 다시 차방에 앉았다 상상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존심의 상처를 받았어요. 자, 존심의 상처를 받았으니까 존심을 상처를 낸 손님을 초대하고 상처받은 자기 자신도 초대합니다. 아마 서로가 자존심이 상했을 거라 봅니다. 그런 차방 입구에서 두 분을 맞이합니다. 한 명은 자기 자신이고 한 명은 해를 끼친 자존심 상하게 한 손님입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기를 권유를 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 앉았으면서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이 그냥 자존심 상한 얼굴인지 살펴봅니다. 화가 났지만 자존심하고 관계되니까요. 자, 이제 차를 따라주는데 맑고 투명한 항차입니다. 황금색 빛이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차를 두 번의 찻잔에 따라줍니다. 자, 자기 찻잔에 차를 따르고요.
그리고 이제 차를 마시기를 권유를 합니다. 자, 세 사람이 같이 찻잔을 두고 차를 마십니다. 자, 맑고 투명한 이 황차가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갑니다. 시냇물 흐르듯이 흐르면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상상합니다. 네. 자, 의식을 배꼽에 두고 계속 맑고 투명한 황금색 빛을 띤 황차가 쭉 흘러 들어갑니다.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상상해 봅니다. 자, 상상소의 찻잔을 내려놓고, 자, 이제 두 분의 얼굴을 한번 살펴봅니다. 화가 풀린지 안 풀리는지. 그리고 이제 상상소에 두 분을 향해 합장을 하고, 두 분이 화해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축원을 해줍니다. 이 황차를 인연으로 이제 마음속으로 따라해 봅니다. 존심의 상처받음은 나에게 자아가 있다는 생각에서 상처받음을 알아차립니다. 도리어 상처받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서 무아의 이치를 깨워주십니다. 존심 상하게 한 초대 손님도 무아를 모르는 번뇌에 의한 것임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무아의 아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합장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을 한번 보고 다시 이제 세 분이 같이 상상소에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십니다. 맑고 투명한 황금색 빛을 띤 황차가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갑니다. 자, 다시 이제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흡수하는 것은 상대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상상소에 찻잔을 내려놓고 다시 손님의 얼굴을 두 분이 초대하신 분의 얼굴이 바뀌었는지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자,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앞에 있는 찻잔을 잡고 한 잔 마십니다. 내려놓고 찬물이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가면서 스며드는 걸 지켜봅니다. 자, 이때 한 10여 초 정도로 생각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있죠. 요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녹차로 보죠. 82페이지 보십시오. 이 녹차를 인연으로 시기 질투로 일어나면 상대를 대하는 공감하는 힘이 부족함을 알아차립니다. 시기 질투로 상처받으면 도리어 서로 도움을 주는 소통함을 기초한 공정함을 깨우쳐줍니다.
질투를 일으키는 초대 손님도 공감의 소통을 모르는 번뇌에 한 것임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공정하게 보는 마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해줍니다. 네. 여기 이제 시질투는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상대의 잘난 것을 도저히 지켜보지 못하는 거죠. 공정한 마음이 있고 이러면 그렇지 않는데 오히려 함께 따라서 상대가 잘 되면 함께 따라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건 이런 걸 해가지고 녹차를 그때는 내가 시기질투심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 또 내가 상대를 시기질투했다. 이러면 두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맑고 투명한 녹차를 이렇게 마시면서 같이 풀어버린 거 심리를 갖다가. 그 다음 청차를 보십시오. 이 청차를 인연으로 어리석음을 일으키면 상대를 대하는 공성의 평등을 아는 지혜가 부족한 것임을 알아차립니다. 어리석음은 공성 또는 연기 이런 걸 모르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어리석음으로 상처받으면 도리어 상호 의존과 공성의 평등함을 깨우쳐줍니다. 네. 어리석음을 일으키는 초대 손님도 지혜를 모르는 무지한 것임을 알아차립니다. 자, 지혜를 모르는 이 지혜를 갖다가 상호 의존과 공성의 평등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평등을 모르는 무지한 것임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하나를 깨뜨려 보는 지혜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깨뜨려 보는 여기 앞에다 상호 의존과 공성의 평등으로 평등의 한 가지죠. 상호 의존과 여기 이제 이 공성의 빼버려 공성 평등의 한 가지 또는 하나로 엿들어 보는 지혜로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주문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맞춤형이라고 했던 이유는 그래요. 초대하는 사람이 어떤 성향 때문에 초대를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색차를 근거로 해가지고 존심 상하거나 탐욕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질투 때문에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오색차 추근을 해주면서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 시를 제가 엎었어요. 잠재적 성향 트라우마요 손님으로 나타나니 묵은 속박 인연이라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본인의 속마음 심리적 표현이니 그 얼굴 살펴보아 환하고 미소진 모습 보여라. 묵은 인연 상처 따라 오색자 공양 올려 텅 빈 본성 박힌 자비여 유정의 가슴에 스며드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 하나 이제 하고 싶은 게 이제 스며들기를 한다 했을 때 스며들기는 이제 상대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런 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치 차가 스며든다 이렇게 생각. 그래, 차가 이렇게 스며드는 거는 차를 내가 받아들이듯이 상대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치를 잘 알면 좋아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안다 하는 아는 게 상호 의존인데
이 안다 하는 거는 상대를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이 차색이 이제 이게 우리 몸을 이루는 5요소에 영향을 줘요. 몸을 이루는 건 5요소가 있는 흙, 물, 불, 바람, 호고 5요소의 집합이 몸이에요. 그래서 오색찬 명상을 하게 되면은 이 몸하고 이 서로 상관관계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 오색찬 명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상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감각 정보가 그 뜻과 감각 정보가 머리를 올라가서 머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요 머리 자체가 약 제조 공장이기 때문에 이 상처를 치유하는 물질을 분비해요, 머리에서. 그런 게 이제 뭐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세로토닌은 이제 몸의 통증 같은 거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럼 멜라토닌은 이 세로토닌이 많아지만 밤에 잘 때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이게 멜라토닌은 암 줄기세포를 찾아 죽이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되면은 몸의 면역력이 강화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몸이 빨리 치유되고, 특히 이제 이게 마시는 목에 흘러들어 스며들기를 이렇게 하면은 몸의 통증이 다 없어져요. 얘기하자면 몸의 통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막 이 근육통이라든지 뭐 이런 아픈 거, 손가락이 자꾸 불편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이런 걸 계속 이렇게 하면 그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럼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84페이지를 보십시오. 예.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 명상을 하면서 강력한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 초대요. 계속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복해야 돼요. 트라우마가 있다면, 상처를 받은 깊다고 한다면 그에 관계되는 사람을 계속 초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면은 감정이 서서히 완화돼요. 왜냐하면은 안다하는 알미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 도둑이 들어오면은 도둑인 줄 모르면 도둑에게 해를 입지만 도둑인 줄 알면은 도둑을 퇴치하듯이 내가 트라우마를 입었다 하는 걸 스스로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 치유의 역할이죠. 특히 차를 매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축원을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 차 공양으로 인하여 몸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에서 벗어나 늘 평안하고 행복하소서, 이렇게 해서 해소도 시켜주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있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리라 합니다. 자, 이제 쫙 넘어갔어. 우리가 어디를 공부를 하느냐? 15페이지로 좀 옵니다. 자, 자비다슨 공부를 좀 하죠.
자, 이 자비다스는요, 예, 자다스, 비다스는 먼저를 하고, 태교 자명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문 시간으로 얘기했지만은, 태교 행복차 명상은 생명에 대한 존중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우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한 나라가 구성이 되는 것도 사람에 의해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좁히면은 단체도 사람이고, 결국 가정이 있음으로 해서 국가도 있는 거고 인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는 결과서는 아이 태어남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난다 하는 거는 인류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우리는 폭력적인 감정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죽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뭔가 지구온난화 같은 게 대부분입니다. 차를 타고 다니고, 또 고기를 먹고, 그럼 차를 타면 이산화탄소 발생하고, 고기를 먹어도 소가 4마리가 차 한 대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요. 잘 알다시피. 저는 차 바꿨습니다. 전기차로. 이산화탄소 좀 줄이려고. 그거 마찬가지로, 이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소를 많이 키우고 양을 많이 키우고 이런단 말이에요. 동물을 키우는 건데. 그러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탄소가 발생하는데, 그건 무의식적으로 그냥 생활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런 그 생명에 대한 자각이 좀 있으면 훨씬 줄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비다선을 먼저 하는 거는 생명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생명은 어머니. 예. 어머니는 사랑과 연민임을 사유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이제 죽비를 3번째 자전 한번 탁 올리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힘을 빼어 척추로 복귀시고, 그리고 시선을 곳곳이 잠시, 이거는 이제 집중 명상이죠. 명상 차창의 그 모양과 차창 바닥에 있는 입구 문양을 봅니다. 차 빛깔에 맑고 투명함을 본다. 차창을 두고 자연을 막고 차 맛을 음미한다. 그리고 차창을 내려놓고, 이게 이제 음미하는 것도 2번 하는 거예요. 예. 2번 음미합니다. 예. 자, 눈을 감고 다시를 떠올린다. 차상의 다간과 명상 차창은 차도 일체를 연이어 상상한다. 다간 뚜껑을 열고 자기가 좋아하는 녹차나 오렌지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차를 찻잔에 붓는다. 그리고 찻잔을 들고 책향미를 마신다. 책향미 마치 시냇물 흐르듯이 목을 통과해 흘러 들어간다. 그리고 물이 스며든 이미지를 떠올린다. 자종을 치고 자종 소리만 대중은 명상을 한다. 근데 이게 왜 처음에 이걸 하기 전에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결국 물이 스며든다 하는 거는 바로 이 모든 수용한다는 거죠. 다른 건 없어요.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건 바로 이 생명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죽비를 한번 치고 생명 어머님을 사유한다. 안내말로 명상자를 인도한다. 명상자 본인 혼자라면 온전히 자기에게 안내말로 명상을 오로지 사유로서 명상한다. 연속으로 사유할 수 있다면 굳이 죽비를 칠 필요가 없다. 또는 죽비를 대신할 수 있는 신호를 써도 된다. 근데 자, 요 앞에까지 하면 벌써 명상이 2개 됩니다. 집중 명상하고 감노참 명상이 되죠. 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이 자종소리,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은 어머니임을 이제 사유하는 거죠.
어머니는 생명을 낳고 유지한다. 그래서 어머니는 생명 어머니다. 어머니는 자기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생명 어머님을 알아차리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중요한 건 생명이 어머니다 하는 이런 그 사고는 불교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왜 그런가 하면은 대부분 종교는 생명을 인간의 한정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요즘 이제 유엔에서 하고 있는 게 보면은 이제 식물이라든지 동물의 개체 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그런 생명의 다양성에 대한 환기를 시키고 계속 이제 탄소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생명의 개체수가 쫙 줄어드는 거는 뭔가 하면 인간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는 인류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유엔에서는 굉장한 노력을 해요. 그래서 도쿄 의정서라든지 파리 협정 같은 게 생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자, 여기 이제, 이 생명은 어머니로 이제 시작되는 이런 이야기는, 논술이나 경전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생명의 어머님을 알아차리기. 지각 있는 존재는 단 한 번이라도 전생에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님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요. 1번이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생명을 어떻게 보느냐면 전생과 현생과 미래생까지 연결해서 본다는 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것은 이제 순환적 생명관입니다. 순환적 생명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대개 보면은 그 유교적인 생각은 사후에 사후를 보는 경우 많아요. 과거 내가 얼마나 치적을 했느냐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냥 죽고 난 뒤 그 사람 공덕비를 본다든지 이런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게 유교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서구적인 기독교적 사고방식은 어떤가 하면은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미래에 대해서 죽어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는 여기에서 끝나버려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한 발 더 나아가 불교적 시각은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시키면서 순환을 시키는 거죠. 유교적인 발상도 과거로서 끝나버리는 거고 기독교적 발상도 보면은 지옥과 천국으로 끝나버립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나 이게 순환적 생명관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고 죽고 반복한다. 말하자.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생명의 근원은 이 바로 마음을 얘기하는데 마음이 상속한다. 심상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마음이 전찰나가 사라지면서 다시 후찰나 마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마치 복제가 되듯이. 그럼 후찰나 마음이 다시 전찰나 사라지면 똑같이 복제가 돼 다시 후찰나 마음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과거의 정보도 같이 계속 상속해 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듯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 순환적인 이제 생명관을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케일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케일은 엄청 큰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뇌과학이 등장하면서 심리학이 팍 죽어버리는 일이 이제 생겼어요. 보통 심리학은 뭔가 이 무의식을 이야기하고 잠재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영향은 이제 불교 영향이 굉장히 강해요. 100년 전에 유식불교, 그러니까 불교가 유럽에 전해지면서 유럽의 심리학에 영향을 준 게 유식불교예요. 유식사상. 영향을 줬는데,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가 등장하고, 칼 융이 등장하면서, 무의식에 대한 연구가 꽤 많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불교는 이전에 아리아식이라는, 이름을 내시었죠. 아리아는 감추다, 저장하다 이런 뜻이. 이 아리아라 하는 말은 그러면 식은 마음을 얘기하는데 무의식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게.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서구에서 들어온 무의식은 윤의 주체, 생명의 주체로서의 무의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아리아식은 생명이 순환하는 이 생명의 주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다른 점, 윤의 주체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러면 최신과학으로서 뇌과학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하게 되면은, 정보는 제일 처음에 1차적으로 뇌의 해마 부분이 저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장된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중요하다 싶은 것은 뇌피제를 다시 재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불필요한 거 다 없애버리는 거죠. 얘기하잖아. 근데 불교에서는 기억 정보는 바로 이 아리아식,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아식에 저장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 될까요? 뇌피제를 입력했던 정보들이 죽음을 통해서 다 없어져 버려요. 새로 태어난 아기는 전생을 기억 못 해야 돼요. 백지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50 미만의 아이들 중에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고도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게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뇌과학에서 주장하는 게 학설이 틀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1970년대에 인도의 어느 여자아이는 현재 이 부모가 아니고 전생 부모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의 부모와 아이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는 현생 부모들이 모르는 이야기의 내밀한 부분을 전생이 그러니까 부모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그래서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 직접 그 아이를 찾아가서 인정을 했어요. 예. 저는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 2사람을 만났어요. 미얀마에서 그 이생과 그러니까 전생과 그 전생 이생을 기억하는 스님하고 대화까지 했습니다. 현원 스님이 통역을 했어요. 놀랍게도. 스님은 왜 출가했습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생에 악업을 많이 자기 지었다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출가 수행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나이 많은 여자는 찾아봐 스님에게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전생이 딸이죠. 근데 이 생에 와서는 보니까, 이 스님은 환생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지만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젊은, 나이 많은 여자가. 그럴 정도예요. 좀 두 번째는 93년도인가, 저게, 영천에, 영천이라 해야 되나? 신령이라 하는 데 있어요. 은혜사 근처, 신령이라 하는, 동네에 보리심이라는 할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제가 송강사 했을 때, 자기 손녀 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6살 때, 아이가 자기 또래를 불러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살았느냐? 나는 결혼도 하고 아이 낳고 살림 살고 뭐하고 뭐 했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들 한번 얘기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할머니가 듣다 보니까 이거 애가 할 소리가 아니라는 걸. 그는 아이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 아이는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모는 멀리 가 있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이 아이를 키우면서 20세가 될 무렵에 이 아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할머니 제가 안 해본 것도 없이 다 해봤는데 안 해본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거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전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20세 되는 해에 출가를 해버렸어요.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94년도에 제가 이제 청암사의 강당에서 강의 요청이 와가지고 42장경하고 불교교육 강의를 하면서 윤회 부분에 얘기 나와서 이 환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 끝나고 내 처소로 돌아가는데 임시 처소지만 삼민이가 따라오는 거죠. 쫄래쫄래 따라오길래 왜 따라오느냐 입니까? 자기가 버리신 할머니의 손녀딸이 돼. 세상에 본인을 만났었지.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바로 물어봤어요. 전생까지 기억하고 있느냐 이게요. 기억하고 있대. 굵직굵직한 다 기억하고 있는데 세세한 부분을 계속 과거 기억은 없어져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은 뇌과학자들이 설명을 못 해주는 부분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죽으면 기억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나 치매 걸린 분들을 보시면 가족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뇌과학에서 보통 이런 이야기도 하죠. 뇌신경세포에서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뇌신경세포가 망가지면 마음도 없어야 되거든. 안 그래요? 근데 치매고 오신 분들도 사물에 인식해요. 얘기하자면.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 뇌신경세포가 망가져도 마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뇌신경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마음이 생길 수 있는 통로라는 거죠. 그 통로가 망가져 버리니까 그 통로에 맞는 기억 정보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정보가 기억 정보가 상속한다 이게. 심상속, 마음 계속 상속해 가면서 과거에 내가 살았던 모든 정보도 같이 상속해 가는 거죠. 얘기하면.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 중에서는 다시 뇌신경세포를 통해서 전생 과거의 기억 정보를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표출이 가능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생명은 순환한다는 얘기고, 특히 이게, 마음이라 하는 걸 상속해가지고 가는 것은 있을 이유가 아니에요. 실체로서 있지 않아요. 변해가니까. 변해가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가 아니에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도예요. 연기이기도 하고, 이것이 연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중도라도 얘기할 수가 있고, 공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얘기를 하자면. 마음이 본성이 그거 같다는 거지. 그렇다면,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떤 생명이든 인연이 돼서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닌 이가 없는 거죠. 생명체 자체가. 안 그렇겠어요? 생명이라 하는 것은 그 본질이 마음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마음이 있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럼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라 하는 생명도 다른 생명체를 잉태해서 태어나게 했던 경험이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지각 있는 존재들은 단 한 번이라도 전생에 나를 낳아주고 길을 주는 어머님을 알아차려야 돼요.
이 내용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존중심을 가져야 되고 경외심이라 해야 되나? 경외함에 대한 그런 것들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말하죠. 그래서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생이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는 나는 행복하고 싶다 하는 말이 가능해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요즘은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는 이런 과거생, 미래생을 근거한 드라마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콘텐츠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발상하는 것이. 순환적 세계관, 생명관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불교의 윤회관에서 온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시야를, 의식 경계 폭을 넓혀주는 그런 사례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게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뭐 도깨비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신과 함께가 신강이 이런 영화다. 도깨비 드라마요? 그 드라마 같은 것도 그런 걸 근거한 소재지 얘기하죠. 앞으로 그런 소재가 굉장히 왜 그것이 굉장히 폭넓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거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그것도 있잖아요. 그 누구야? 아이유가 주인공 나오고 한 드라마. 호텔 델루. 그래, 호텔 델루라도 그런 유죠. 얘기하자면 작가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는 윤회하고 관련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사람들이 각광받을 수 있는 게 이 사고의 변화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이런 거와 관련 그런 게 지금 생명 존중하고 생명하고 관계되는 내용들이에요. 참 이런 얘기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 이야기를 또 해보고 싶네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또 이걸 명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럼 요 전책이랑 겹치는 게 있나요? 여기 이제 겹치는 거는 이제 겹치는 겹치인데 그 전편에는 그 태교 행복차 명상이 그 원고가 불완전한 거고 이 원고는 완성된 원고예요. 그래서 분량이 좀 많아요. 또 이제 사랑과 연민의 오색찬 명상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앞에 다른 점이 뭔가 다시 꿈이 뜻세기 명상은 안에 전문가용이에요. 이거는. 앞에 우리가 그냥 배웠던 건 전문가용이 아니지만 이거는 전문가용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좀 내용이 안에 또 달라요, 조금. 그리고 이제 이 책은 뒤에 코칭 부분은 이 책 다 공부하고 이 책 버리면 안 됩니다. 코칭 부분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할 겁니다. 이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책을 준비하고 있는 게 명상차를 원하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을 낼까 합쳐서 두 권을 낼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합쳐지나요? 이건 안 나올 겁니다. 미안하지만 이거는 명상 차를 논하다 세 번째 부분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네, 두 번째 부분은 이 책이 두 번째로 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1권을 지금 동대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게 그것이 1권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그렇게 정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책이 나오면은 나중에 이제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보니까 2급, 1급 지도자 과정이 세 가지 원고가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첫 번째 2급 명상차를 논하다 2급 부분을 내고 두 번째 그 다음에 1급 부분을 내고
마지막 지도자 과정 세 번째 부분을 내려 그래요. 말은 2급, 1급 지도자 과정이지만은 이 처음부터 이것이 그냥 만만한 원고가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지도자도 이 2급 과정을 거쳐야 될 부분도 다 익혀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 그거 하나만 해도 지도자 과정을 얼마든지 거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 이 차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얘기하자면 여기에 명상의 정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해하시죠? 맞아요. 예. 그래 어렵다고 느끼실 정도로 이게 학문적으로도 심오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보통 명상하면은 학문적 뒷받침이 없는 명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거는 학문적인 받침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청년도론이라든지 초기 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의 경전 논서에서 근거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그냥 명상을 막 자기가 만들어서 뭐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근거에 맞느냐 이거죠. 사마타 이파사나의 운영 체계에 맞느냐. 그거 안 맞으면 폐기 처분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럼 여기서 하는 거는 상상하는 관상법이 들어가고 알아차림이 들어가고 집중이 다 들어가는 거죠. 다만 이 철학하는 특수성을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 예를 들어가 찬물에 목을 흘러 들어가는 거 상상을 하자면 이 관상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몸이 이완이 나타나는 현상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관찰해서 무상고 무아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지혜 개발되는 그건 이파사나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제대로 하는 거고 특히 밀교 부분에 이제 차크라도 다 이용을 하거든. 그럼 차크라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거는 이 근거하고 있는 건 전부 다 밀교 논서에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다 차용해서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근거 없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됐죠? 네. 자, 마칩시다.